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 5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트 5는 13장, 14장, 15장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5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소켓 개념들을 이용해서 아주 미니 프로젝트,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프로그램으로는 13장의 웹서버, 14장의 채팅 프로그램, 15장에서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13장에서는 그 웹서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아파치나 IIS처럼 그런 큰 규모의 웹서버는 아니고요.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갈 아주 작은 규모의 조그만 규모의 그 웹서버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웹서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HTTP 프로토콜 규격에 대해서 일단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HTTP를 보면 일단 HTTP 절차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그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서버로 HTML 또는 웹 문서를 우리가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죠. HTTP 구글에 포트를 명시를 안 하면 80번이고요. 특정한 포트를 명시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URI를 줘서 특정 웹 문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번이 요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문서가 요청이 되면 웹서버는 그 해당 요청을 분석해서 그 문서에 대한 문서를 읽어서 HTTP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번이죠. 그래서 실제로 HTTP 웹 브라우저는 어떤 형식의 데이터를 받냐면 이렇게 이건 이제 1번이죠. 여기 1번입니다. 이렇게 1번 요청을 하면 여기서 보면 요게 2번이죠. 2번. 포스트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3번. 이게 이제 3번입니다. 3번으로 해서 웹서버는 웹브라우저로부터 요청 메시지를 분석하고 문서를 읽어서 앞에 이렇게 헤더를 붙이고요. HTTP 규격에 맞는 헤더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제 바디에다가 읽어온 데이터, HTML 문서 같으면 HTML부터 end HTML, 그러니까 요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HTML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청을 하고요.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을 받은 거를 웹브라우저는 화면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HTTP 클라이언트는 요 문서를 이제 읽어오게 됩니다. 읽어서 분석을 하고 이제 커넥션을 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트랜잭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강제로 이제 보통 연결을 끊고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웹서버가 보내온 응답 메시지 HTML 문서를 이렇게 읽어서 화면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웹서버가 보내온 응답 메시지 HTML을 봤더니 그 안에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다시 서버로 연결 요청을 합니다. 트랜잭션 2가 다시 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HTML 문서를 다시 이 경우는 이미지죠. 이미지 파일의 요청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는 이 요청을 봐서 해당 디스크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읽어다가 그 이미지를 다시 주게 되고, 그럼 HTML 그 웹브라우저는 그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고 이 트랜잭션을 다시 종료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청한 파일이 HTML 이렇게 있고, 이 파일 안에 이렇게 HTML 해갖고 이제 이렇게 있겠죠. 이 안에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미지가 한 2개가 이렇게 인베디드 돼 있다. 그러면 처음에 HTML을 요청해야 되고요.
HTML을 요청하고 이걸 받아온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를 요청하고 또 두 번째 이미지를 요청해서 총 3번의 서버 연결, 서버와의 연결이 시도되고 트랜잭션이 3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해야 될 HTTP 서버는, 웹 서버는 이런 그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들, 이런 형태의 요청들을 받아서 이걸 받아서 해당 문서를 읽어다가 보내주는 일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실제로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이제 여기를 짜야 되니까 어떻게 요청이 오고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요 내용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지 이걸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HTTP 메시지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규격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짤 프로그램 이 규격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를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 HTTP 규격을 전체를 이렇게 전체 개념을 갖기 위해서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요청할 때는 이런 형태로 요청을 하고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응답을 할 때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요청에 리퀘스트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헤더, 리퀘스트 헤더, 엔터티 헤더, 그 다음에 바디. 응답의 경우도 응답 스테이터스 라인, 제너럴 헤더, 리스판스 헤더, 엔터티 헤더, 그 다음에 바디.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응답인 경우 이 바디 안에 HTML 문서들이 이렇게 있거나 또는 이미지들이 여기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포함돼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 HTTP 메시지 규격을 먼저 요청 라인, 요청할 때 이게 이제 요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청할 때 일단 어떤 요청인지를 요청 라인에 쓰게 됩니다. 이 요청은 크게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get, 그 다음에 post, 그 다음에 hat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라인은 이런 식입니다. 그 웹서버를 요청할 때 get, 그 다음에 URI,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이렇게 오면 CGI 빈 밑에 폼 밑에 뭐 이런 것들을, 이런 파일들을 읽어달라, 이런 걸 실행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고, 내가 보내는 데이터는 HTTP 버전 1.0의 규격을 따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 파일에 요 데이터들을, 파라미터들을 요 옆에다 쓰는 방식은 get이고요. 포스트인 경우에는 post, 그 다음에 그 URI, 그 다음에 버전하고 실제 요 파라미터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바디에 넣어서 보내는 방식은 post입니다. 헤드는 get하고 똑같지만 얘는 응답을 할 때 실제 HTML 파일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더는 내가 home help.html을 읽어달라 그러면 서버는 이거를 요청을 받아서 그 헤더를 HTML을 보내지 않고 헤더만 보냅니다. 헤더만. 그러니까 해당 그 파일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웹서버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get 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요. post 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나한테 헤더 이렇게 해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웹서버는 요걸 읽어가지고 어떤 요청인지를 파악해서 이제 응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제일 처음에 응답 메시지 이렇게 요 셋 중에 하나를 써서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요 라인이나 요 라인, 그쵸? 이렇게 보낼 겁니다. 이게 이제 리퀘스트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헤더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하는 거니까 이 요청에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를 요 헤더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 헤더 네임과 땡땡 헤더 밸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accept.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거니까 나 웹브라우저 또는 나 클라이언트는 이런 마임 타입,
이런 마임 타입에 대해서만 내가 처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뭐다? 그쵸, 보내야 될 때. 그 다음에 나의 이메일 주소는 뭐다? 그 다음에 if modify는 내가 요청을 하는데 요 시간 이후에 변경됐으면 내가 요청한 데이터 그 해당 웹 문서가 요 시간 이후에 돼 있는 경우에만 나한테 이렇게 데이터를 좀 보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는 교재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요청을 하는데 지금 어떤 웹 문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 웹 문서는 여기를 통해서 참조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html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가 있어서 링크가 있어서 탁 링크해서 이제 문서가 있어서 뭐 b.html이다. 그래서 b.html을 이제 서버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b.html은 a.html을 통해서 링크가 돼서 이 문서를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 레퍼러에는 이 문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웹 서버에서는 요거를 보고 어떻게 되냐면 이 문서를 요청해 왔는데 이 문서의 요청이 여기를 통해서 요청된 거는 처리해주고 그렇지 않고 직접 온 거는 처리를 안 해준다던가 뭐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클라이언트 쪽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청이니까 요청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여기에 웹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데 아까 리퀘스트 헤더 get 그 다음 index.html을 보내달라. http/1.0이다. 이렇게 주고요. 이게 이제 리퀘스트 라인이고요. 요 밑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나는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죠. 나는 accept를 이런 타입만 accept를 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요청하는 파일은 뭐 레퍼러가 어디를 통해서 요청이 된 거였다. 이런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써서 보내준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요청하는 어떤 요청이냐 정보고요. 근데 요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넣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헤더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 요청을 처리할 때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되고 연결이 되면 커넥션을 캐시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 이제 일반적인 정보를 넣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청인데 엔터티 헤더는 이따 뒤에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엔터티 헤더는 이 바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디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 리퀘스트는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 TP에서는 이제 응답 메시지, 이거는 응답하는 거죠. 응답. 그러니까 아까 이쪽에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하면 아까 그 구조에 따라서 요청을 하는 거죠. 리퀘스트 라인 무슨 헤더 바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응답을 해야 되겠죠. 네, 응답. 그럼 여기도 헤더 붙이고 그 다음에 바디 붙여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될 겁니다. 요 헤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테이터스 라인은 이게 뭐냐면 스테이터스 라인 이게 뒤에 나와 있군요. 스테이터스 라인 요 뒤에 있는데 스테이터스 라인은 조금 이따 보고요. 여기는 리스판스 헤더, 그러니까 응답과 필요한 헤더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도.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웹서버가 있는데 이 웹서버의 버전은 뭐다, 그 다음에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의 레인지가 어떻다, 뭐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보내고요. 엔터티 헤더는 그 요청이나 응답의 경우에 둘 다 요 바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과 요청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건 get, head 이런 메소드만 처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은 압축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타입으로 압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컨텐츠들은 여기 실어 보내는 컨텐츠는 어떤 타입이다.
컨텐츠의 길이는 어떻다. 여기에 랭귀지는 어떻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여기에 실어보내는, 헤더에 실어보내는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모디파이드 된 시간은 언제다. 뭐 이런 정보들을 엔터티 헤더에 보낸다라는 거죠. 네. 자, 이 응답 메시지의 스테이터스 라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HTTP 버전이 어떻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HTTP 1.2고 스테이터스 라인, 상태, 응답,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이면 어떻냐, 실패면 어떻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스테이터스 프레이즈, 이렇게 그 간단한 문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200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상태들이고요. 300 그러면 리다이렉트, 그 다음에 400 에러, 500 서버 에러, 뭐 이런 정도의 코드들이 들어가는 거죠. HTTP 슬래시 뭐 1.1 그 다음에 뭐 401 뭐 이렇게 나가면서 401이면 인증이 필요하다던가 뭐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그 웹서버는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메시지를 응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그 저기 제작할 그 HTTP는 아주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를 하겠습니다. 일단 get에 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get.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짤 건 이쪽이고요. 원격지에서 get index.html http 1.0 이렇게 요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웹 문서 중에서 index.html 파일이 있겠죠. 이 파일을 읽어서 이쪽으로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이 오면 받아가지고 아까처럼 스테이터스 라인 읽었으면 200이 오케이, 그 다음에 헤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메시지 바디에 index.html 파일들이 여기로 응답으로 가겠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하겠다. 자, 앞으로 해야 될 과정들은 이런 겁니다. 일단 아파치 웹서버를 우선 동작을 시키고요. 아파치 기왕에 있는 웹서버죠. 그리고 기왕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문서를 접속해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웹브라우저 대신에 텔넷으로 직접 한번 접속을 해볼 겁니다. 어디로? 아파치 웹서버로. 이때 HTTP 규격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텔넷으로 요청을 하면 아파치 웹서버에서 응답을 하겠죠. 그러면 텍스트로 화면에 뿌려줄 겁니다. 이게 되면 이제 마이 웹 클라이언트를 내가 직접 웹 클라이언트 텔넷 대신에 프로그램을 짜서 요청을 해서 텍스트로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서 텍스트로 받아오고요. 이쪽에서도 텍스트로 받아오겠죠. 자, 이게 되면 이제 웹 서버에 대한, 아파치 웹 서버에 대한 동작을 확인했기 때문에, HTTP 규격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짤 웹 서버를 이렇게 짤 겁니다. 마이 웹 서버를 짜고요. 그 다음에 텔넷으로 아까 2번에서 했던 것처럼 아파치 웹 서버에 접속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을 해서 응답이 오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 웹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똑같이 아파치 웹서버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이런 사파리나 이런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짠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응답하는 거를 보게 되겠습니다.